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센터백 김지수를 향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생, 현재 K리그2 성남에서 뛰고 있는 김지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와 연결되면서 나날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남 구단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김지수는 프로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김지수는 K리그에 데뷔했는데요. 그의 나이 만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K리그1에 데뷔한 김지수는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19경기를 출전하며 성남의 핵심 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주축 센터백들이 줄부상과 군입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김남일 감독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비록 성남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지만 김지수는 지난해 신인으로서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7월에 펼쳐진 토트넘 호스퍼와 팀 K리그의 친선전에도 선발되며 개인으로서는 의미가 남다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성남에서 활약은 자연스럽게 연령별 대표팀 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돼 2023 AFC U20 아시안컵을 치르며 국제무대 경쟁력까지 보여줬고 5월 말 펼쳐지는 FIFA U20 월드컵 최종 명단에 소집돼 대표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브렌트포드가 김지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성남FC 전담 기자인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에게 김지수의 이적설이 사실인지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김지수는 언제부터 좀 유럽 쪽에 관심을 받았었나요? 보통 유럽 구단들이 전 세계로 스카우트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좀 어떤 유망주가 있나. 그 중에 한 명에 김지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김지수가 작년에 성남에서 기회를 많이 얻었고 또 토트넘이라는 해외 유명팀과의 친선에 나왔잖아요. 그때 좀 많이 눈길을 끌었고 또 이제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빌드업 능력이나 요즘에 현대적인 센터백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 걸로 봤을 때 좀 유럽 구단들한테 관심을 끈 것 같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 제의가 아니라 한국에 이런 유망주가 있구나,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렌트포드 제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언론에 나왔던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런 팀들은 약간 관심 정도 수준이었고 브렌트포드는 공식 레터가 와가지고 이 선수에게 원래 관심이 있고 영입하고 싶다라는 공식 제안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지수 선수가 바이아웃이 있는데 그 바이아웃까지 맞출 정도로 좀 약간 구체적이고 좀 진지한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워크 퍼밋 문제도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들리고 있는데 현재 협상 진척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워크 퍼밋 문제도 있긴 한데 일단 김지수 선수가 그 아르헨티나에 있거든요. U20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바이아웃은 맞춘다고 했으니까 협상은 진행될 수 있는데 워크 퍼밋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선수가 월드컵이 끝나고 성남에 돌아와서 성남 구단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든지 브렌트포드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르헨티나에서 귀국을 하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인터뷰나 성남 내부 분위기는 김지수가 04년생이기 때문에 U22 자원으로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유망한 선수여서 수비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바이아웃을 지불한다고도 했고 또 김지수 선수도 의지도 있고 성남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은 김지수 선수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구체적인 협상이나 테이블 아래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지만 일단 서로가 다 약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은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약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U20 월드컵이 끝나고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협상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테이블 안에서 대화하고 있다기보다 그냥 서로의 약간 의지와 관심을 확인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FC 내부기자 신동훈 기자였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브렌트포드의 관심은 사실이고 꾸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브렌트포드는 김지수의 어떤 점에 반했는지,
김지수는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192cm의 장신에서 나오는 제공권입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모두 제공권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공권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큰 키와 함께 위치 선정 능력, 몸싸움 등 여러 요소를 동반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김지수는 큰 키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제공권이 우수한 센터백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적절한 위치를 선점한 다음 상대보다 머리 하나는 위에서 헤더 클리어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헤더 경합을 성공하는 장면인데요. 크로스가 다소 뒤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키를 이용해 끝까지 볼을 끊어내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합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끝까지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날 성남은 경기 종료 때까지 수없이 많은 크로스 공격을 맞았지만 김지수의 높은 타점과 제공권으로 끝까지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지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킥 능력입니다. 현대축구에서 수비수들의 빌드업 능력은 이제 필수가 되는데요. 김지수는 상대 공격수의 압박이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헐거워진 반대편 공간을 한 번에 찌르는 킥 능력을 갖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성남의 빌드업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윙백이 상대 공격수들을 끌어줬고 김지수에게 볼을 건넵니다. 김지수는 여기서 짧은 패스보다는 한 번에 넓은 반대편 공간으로 킥 전환을 합니다. 순식간에 오른쪽 공간에 볼이 전달됐고 상대는 수비 라인을 그쪽으로 급하게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공간 사이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허점을 유발합니다. 수비수에게 킥 한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또한 반대 전환킥뿐만 아니라 김지수는 공격적인 로빙 패스도 즐기는 선수입니다. 김지수는 순간적으로 동료가 침투하자 한 번의 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킵니다. 수비수라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마련이지만 김지수는 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침투 패스도 즐겨 사용합니다. 또한 김지수는 빌드업에서 템포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용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선수들은 상대의 압박 움직임과 동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한 박자 빠르게 패스를 보내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템포를 올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곧바로 성남의 슈팅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른발 센터백이 이렇게 좌측에서 뛰면서도 이런 빌드업을 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김지수는 먼저 달려들거나 덤비는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의 위치를 확보하고 힘을 크게 들이지 않는 수비 스타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수비수라면 발을 뻗으면서 차단하려 하겠지만 김지수는 일단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상대 공격수가 등을 돌려서 자신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자 그때 침착하게 클리어링하죠. 이 상황에서도 김지수의 침착함이 드러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가 슈팅할 것을 예측합니다. 달려든다면 상대에게 쉽게 제쳐지고 그대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죠. 김지수는 따라서 슈팅과 드리블 모두를 경우의 수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결국 상대는 슈팅을 선택하고 김지수는 블러킹을 해냅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아직 완성형 수비수는 아닙니다. 김지수가 김민재처럼 대성하기 위해선 수비 마무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예측력이 김지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측력을 극대화하려면 수비를 확실하게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김지수는 이 장면에서도 자신의 예측력을 활용해 전진 수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헤더의 방향이 상대 선수를 향해 버렸죠. 이는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우방 수비수가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대단한 수비력을 인정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전진해서 수비하기로 결정했을 때 거의 실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비 마무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김지수는 아직 신체 능력이 완성된 선수가 아닙니다. 운동 능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듯한 장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프로리그에서는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김지수는 패스 경로를 미리 예측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공격수가 뒤로 돌아가는 동작이 더 빨랐고 뒤늦게 김지수가 반응해봤자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종종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서 선수를 뒤늦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또한 192cm로 키가 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비 중심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비 중심이 높은 수비수는 그만큼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나 속도가 좋은 선수들한테 쉽게 벗겨지곤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상대를 잘 따라갔지만 너무 쉽게 제쳐지면서 위기를 허용합니다. 신체 능력을 더 완성시키면서 수비 중심을 낮추는 자세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지수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뒤처진 뒤에 따라가는 동작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1대1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또한 김지수는 아직 상대 압박이 들어올 때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이는 주로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장면일 텐데요. 이 장면에서 하프라인 빌드업을 시작할 때 상대 공격수 3명이 둘러싸자 김지수는 드리블을 선택합니다. 드리블을 쳐놓는 선택까진 좋았는데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길게 나갔고 결국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고 말죠. 이후 상황에서 동료가 끊어줘서 다행이지 자칫하면 상대에게 뒷공간을 완전히 내줄 뻔했던 장면입니다. 아직 상대의 압박에는 여유롭게 대처하지는 못하는 장면이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김지수는 미래가 상당히 밝은 선수입니다. 김지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인 브랜트포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선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아직 김지수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경험이 쌓이고 부족한 면을 채워나간다면 머지않아 한국 대표팀에서도 킴 조합의 센터백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